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? 보고만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? 이런 말을 자꾸 들으시나요? 회의 때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그래서 핵심이 뭔데? 라고 다시 물어보시나요? 말은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건 답답하다는 표정뿐이고 그럴 때마다 점점 주눅이 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. 저도 예전에 핵심만 말해라, 핵심만. 주저되지 말고. 이 말을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들었습니다. 그런데 보고 방식 딱 3가지만 바꾸니까 진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효과를 본 스킬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은 구독자 1.6만 명, 월간 30, 구독자 6.3만 명, 가인지TV 이 두 분의 채널에서 실제로 소개된 방법과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도서를 참고해서 제가 실제로 써서 찐으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보고 스킬을 쓰기 전에 먼저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내가 이 보고를 왜 하려는가입니다. 사실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목적이긴 해요.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늘 Y가 먼저라고 하잖아요. 지금 내가 이 보고를 하는 이유가 상사의 결정을 받기 위한 건지, 나의 실수나 문제를 보고하려는 건지, 아니면 단순하게 현황을 공유하는 건지에 따라서 보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. 자, 먼저 결정이 필요할 때는 결, 근, 세 요 구조로 말하시면 됩니다. 결근세는 결론, 근거, 세부사항 순서로 말하는 구조예요. 자, 보고할 때 결론부터 말하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하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. 이번 프로젝트는요, 저 중간에 피드백이 좀 늦어졌고요. 그래가지고, 자, 이러면 상사는 속이 뒤집어집니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. 자,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 던지고, 그 다음에 근거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요 구조를 토대로 전해야 합니다. 자, 예를 들면 프로젝트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. 다만 마케팅 피드백이 지연돼서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한 줄이면 충분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바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. 보고는 단순하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하거든요. 두 번째, 실수했을 때는 안심화법 구조로 말을 꺼내시면 됩니다. 자, 특히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. 팀장님, 어제 보낸 보고서에 첨부 파일 빠졌어요. 라던가, 클라이언트랑 회의 일정 착오가 생겼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듣기만 해도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으세요? 이러면 팀장님의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서 짜증을 엄청 내세요. 이럴 때는 안심, 문제, 대안 이 3단계 구조로 말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어제 보고서 내용은 잘 정리돼서 전달 드렸고요. 방금 확인해 보니까 첨부 파일이 빠졌더라고요.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클라이언트와 미팅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정 조율이 잘 진행됐는데요. 일정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다시 확인 중입니다. 오늘 오전 중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실수는 인정하지만 듣는 사람의 불안을 줄이고 또 이미 해결 중이기 때문에 상사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수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30초 안에 말하는 거예요. 말이 너무 길어지면 상사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? 또 짜증이 나요. 실수를 말할 때일수록 더 차분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말해야 상사의 감정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. 보고는 실수를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. 세 번째, 현황 보고를 할 때는 숫자만 말하지 말고 나의 해석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보고할 때 숫자만 툭 던지는 경우 많죠. 팀장님, 이번 달 트래픽 30%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상사는 속으로 좋은 건가? 그냥
광고비만 많이 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한 줄로는 사실 듣는 사람이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숫자를 말할 때는 꼭 해석을 붙이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번 달 웹사이트 트래픽이 30% 증가했는데요. 특히 신규 유입이 많아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말하면 어떤 숫자인지,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. 보고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판단을 돕는 맥락을 제공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숫자와 해석,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짜 보고가 되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. 회사에서 말을 잘한다는 거, 이거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말하기가 되어야 돼요. 내가 왜 이 보고를 하는지 먼저 생각하신 후에 이거에 맞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말하시면 되세요. 자, 결정이 필요할 때는 결근세 구조로 말해주시고요. 실수를 말할 때는 안심 구조로 말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 보고를 할 때는 숫자에 해석을 담는 구조로 말해주시면 됩니다. 이 세 가지 보고 스킬만 기억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소리 들을 일 줄어드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조금 더 가볍고 똑똑해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